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제노입니다. 오늘은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에 속하는 바니쉬, 투파트 피니쉬, 그리고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수성 마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니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니쉬는 리액티브 방식으로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입니다. 바니쉬가 공기중으로 노출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튼튼하고 강력한 막이 형성이 되죠. 국내에서는 니스라고 불리는 게 바로 바니쉬입니다. 바니쉬는 드라잉 오일과 수지를 혼합해서 열을 가해서 만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첨가제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드라잉 오일이 사용되었지만 열을 가해서 그 오일의 성질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자연에서 추출한 수지를 사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합성 수지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페놀 수지, 알키드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등이 사용이 됩니다. 폴리우레탄 수지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막을 형성하는 수지입니다. 그래서 바니쉬 제품 중에는 폴리우레탄이라는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만약 구매하시는 제품이 폴리우레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다면 바니쉬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니쉬 제품은 그 어떤 마감 제품보다도 폭넓은 제품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오일을 사용하고 어떤 수지를 사용했는지 또는 그 오일과 수지를 어떤 비율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제품의 특징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오일의 사용 비중이 높다면 그 형성되는 막은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즉 이러한 바니쉬 제품은 아웃도어 가구 제품의 적당한 마감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야외에서 사용되는 아웃도어 가구 제품은 온도, 습도의 변화로 인해서 나무의 수축 팽창이 커지기 때문에 유연하고 부드럽게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수지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매우 딱딱한 막이 형성이 됩니다. 즉 실내에 접촉이 많은 가구재나 또는 바닥재에 적당한 마감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니쉬의 특징을 5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바니쉬가 형성하는 막이 매우 튼튼하고 질기지만 그 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솔벤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그 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바니쉬로 마감이 된 가구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깔끔하게 복원하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는 막을 형성하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이 점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바니쉬 제품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던 바니쉬를 보관할 경우에는 뚜껑을 단단히 밀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니쉬의 표면이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막을 걷어내고 막 아래에 있는 바니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부분의 판매되는 바니쉬는 뻑뻑한 상태여서 붓질을 할 경우에 붓질 자국이 남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희석제를 섞어서 묽게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붓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희석제를 추가할 경우에 형성되는 막이 얇아지겠지만 여러 차례 막을 형성함으로써 형성되는 막의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겠습니다. 희석제에 대해서는 적용 방법을 소개해 드릴 때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앞서 막이 형성되지 않고 흡수되는 마감 제품에서 소개해 드렸다시피 오일 제품과 바니쉬는 매우 잘 섞입니다. 즉 텅오일이나 린시드 오일과 바니쉬를 혼합하여서 오일의 특징과 함께 막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니쉬 제품의 희석제는 미네랄 스피릿,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석유 정제 제품 또는 터펜타인과 같은 제품입니다. 바니쉬를 위한 특별한 솔벤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투파트 피니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티브 방식으로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 중에서 2가지 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마감 제품을 통틀어서 투파트 피니쉬라고 표현합니다. 바니쉬가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막이 형성되는 데 비해서 투파트 피니쉬는 분리되어 있던 두 가지 물질이 서로 섞여서 혼합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튼튼하고 질긴 막이 형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파트 피니쉬는 상대적으로 솔벤트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규제를 만족시키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투파트 피니쉬는 우드워킹 산업 분야에서 점점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파트 피니쉬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서로 다른 용기에 보관된 수지와 촉매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촉매제 대신 하드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혼합 비율을 지켜야만 튼튼하고 질긴 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투파트 피니쉬 제품을 보면 컨버전 바니쉬, 프리카탈라이즈 레커, 포스트 카탈라이즈 레커, 그리고 에폭시 레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폭시 레진을 제외한 제품들은 막이 형성되는, 즉 큐어링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스프레이 건이라는 특별한 툴을 사용합니다. 에폭시 레진은 매우 두꺼운 막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막이 형성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에폭시 레진을 이용한 적용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수성 마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성 마감 제품은 막이 형성되는 방식이 콜렉싱 방식, 즉 증발 방식과 리액티브 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막이 형성됩니다. 사실 수성 마감 제품이라고 하면 수성 바니쉬, 수성 레커, 수성 폴리우레탄 뿐만 아니라 수성 페인트, 수성 프라이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수성 레커나 수성 바니쉬, 수성 폴리우레탄 같은 제품이 바로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수성 마감 제품에 속하고, 수성 페인트나 수성 프라이머 같은 제품은 불투명한 색의 막이 형성되는 수성 마감 제품에 속하게 됩니다.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수성 마감 제품은 기존에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증발 방식이나 리액티브 방식의 마감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늦게 출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끌었지만 성능면에서 기존의 마감 제품에 대해서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우드워킹 현장에서는 크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각종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로 그 성능이 점점 개선되면서 수성 마감 제품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 그룹인 수성 페인트나 수성 프라이머는 거의 시장을 장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수성 마감의 제품의 경우에는 우드워킹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 사용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수성 마감 제품은 다른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 레커나 수성 바니쉬, 수성 폴리우레탄과 같은 것이죠. 이 점은 소비자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수성 레커 그리고 증발 방식의 레커 제품과의 어떤 공통점은 매우 작습니다. 차라리 다른 점이 훨씬 많다는 거죠. 또 수성 바니쉬와 리액티브 방식의 바니쉬를 비교하면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막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보았을 때, 즉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수성 마감 제품인 수성 레커와 수성 바니쉬, 수성 폴리우레탄은 모두 동일한 콜렉싱 방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제품, 수성 레커나 수성 바니쉬나 수성 폴리우레탄과 같은 제품은 서로 비슷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은 비록 대부분 물이 사용되지만 소량의 솔벤트인 글리콜 에테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수성 마감 제품의 건조 속도는 레커보다는 느리지만 바니쉬보다는 빠릅니다. 오늘은 바니쉬, 투파트 피니쉬, 그리고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수성 마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네 번째 마감 제품 그룹인 불투명한 색의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